케인이 빠진 이 팀의 유일한 월드클래스는 손흥민뿐. 뉴캐슬전 대승리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1골 2도움이라는 맹활약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경기에서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을 정말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교보제 같은 경기였는데요. 4경기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토트넘은 4대1 대승을 거두었고 이만한 분위기 쇄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경기를 보는 내내 소수의 팬들이 안지 포스텍 감독의 악마 같은 설계에 깜짝 놀라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을 원톱 공격수가 아닌 왼쪽 윙으로 두는 강수를 두었고 이러한 손흥민을 필두로 한 작전은 대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공격뿐 아니라 대부분 찬스 상황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지 포스텍 감독의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경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 분석에 대한 영상들을 확인하게 되니 포스텍 감독을 향해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굿모닝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 난 마이카리 차즈야. 오늘 경기는 매우 환상적이었어. 난 선수 시절엔 맨시티에서 풀백을 뛰었지. 오늘 난 토트넘의 풀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풀백 출신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경기를 보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낯선 인물이 있는데 바로 페드로 포로와 우도기야. 페드로 포로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우측 사이드 풀백이거든. 이어서 볼이 오른쪽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왼쪽 풀백인 우도기도 마찬가지야. 만약 우도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뉴캐슬의 미드필더인 알미론이 토트넘의 센터백 벤 데이비스 앞에 있는 엄청난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공격 능력이 뛰어난 알미론은 역습 시 이곳에서 볼을 잡는다면 토트넘 입장에선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도기가 사람이 없는 왼쪽에 있는 게 아닌 알미론이 있는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토트넘은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하나는 토트넘이 공격 작업을 할 때 이곳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어. 한마디로 미드필더가 한 명 더 생기는 거지. 두 번째는 중원에서 수비를 안 하고 역습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던 알미론을 끌어당겨 강제로 수비를 하게 만드는 거지. 알미론은 역습 생각만 하면 되는데 우도기가 올라온 이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우도기를 수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토트넘에겐 새로운 기회가 생겨. 바로 기존에 우도기가 있던 왼쪽 수비 자리가 텅텅 비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센터백이었던 벤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편하게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혹시 중앙에 있던 알미론이 튀어나가지 않냐고? 그럼 알미론은 우도기를 놓치게 되는 꼴이니 우도기가 중앙을 채워주는 움직임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 여길 한번 봐봐. 알미론이 벤 데이비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어중간하게 서 있으니까 벤 데이비스는 지체 없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했어. 물론 우도기는 주변에 많은 수비가 있으니 뒤에 있는 비수마에게 다시 리턴을 줬지만 알미론은 이제 우도기를 분명히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토트넘에겐 또 한 번 아주 큰 공격 기회가 생겨.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왼쪽 측면에서 사냥을 준비하는 유럽 최고 선수 중 한 명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아주 편하게 수비수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다른 선수면 몰라도 수비가 손흥민 같은 선수와 1대1 상황을 맞닥뜨리면 매우 위험해지거든. 결국 1대1에 정말 뛰어난 손흥민은 결국 이러한 장면들에서 수비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결국 오늘 토트넘이 골을 넣을 수 있었지. 이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 어찌됐든 득점을 하려면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메디슨은 부상으로 빠져있고 양쪽 윙에는 자신들 욕심만 채우는 쿨루셉스키, 존슨 같은 선수들 때문에 기존 무슨 경기에선 손흥민 선수에게 적합한 시점에 볼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는데 볼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번 경기에선 왼쪽 윙으로 위치를 변경했는데요. 그러나 평범하게 왼쪽 윙으로만 위치를 시켰다면 뉴캐슬의 오른쪽 수비인 트리피어뿐 아니라 오른쪽에서 미드필더를 보는 마일리 혹은 알미론 같은 선수가 손흥민을 같이 마크했을 겁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을 프리하게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효율성이 매우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 포스텍 감독은 이것을 이용해 손흥민에게 1대1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란 바로 양쪽 사이드 풀백이 가운데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가는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도기가 가운데 미드필더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뉴캐슬 수비는 우도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최고의 선수 손흥민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토트넘의 전술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거든.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넣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첫 번째 장면에선 손흥민은 1대1 드리블을 하지 않아. 대신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앞으로 침투를 하게 되지. 그럼 당연히 수비는 쿨루셉스키를 따라오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럼 이곳에 누가 갈까? 바로 우도기지. 쿨루셉스키가 센터백 한 명을 끌고 오게 되면서 뉴캐슬의 최종 수비 라인이 매우 가벼워진 걸 볼 수 있지. 이때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침투한다면 남은 중앙 수비수 한 명은 우도기와 히샬리송 두 명의 공격수를 마크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여기서 뉴캐슬의 수비진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기존 수비와 공격의 숫자는 수비가 공격 숫자보다 한 명 더 많아야 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토트넘 공격이 4명인데 반해
뉴캐슬의 수비는 3명인 것으로 볼 수 있거든. 심지어 바로 골키퍼와 언제든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는데 말이야. 여기에 우도기는 윙백 포지션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스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위험한 찬스를 만들 수 있었지. 물론 이 장면에서 빨리 따라오던 뉴캐슬의 수비가 잘 막았기 때문에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토트넘에겐 매우 좋은 공격 기회였음에는 틀림없어. 또한 이 장면을 보면 반대쪽엔 여전히 포로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우린 전술을 통해 2명의 사이드 풀백을 공격적으로 이동시켰고 결국 뉴캐슬 수비보다 수적 우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지. 내가 풀백 출신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풀백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할까 고민을 해. 여기서 우도기는 언더랩을 하는데 언더랩을 통해 중앙으로 가. 사이드백들이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지. 여기서 큰 영향이 무슨 말인지 아니? 평소 손흥민이 9번 역할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지만 오늘은 달라. 오늘은 왼쪽 윙으로 갔거든. 그리고 존스는 우측 윙,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 풀백인 우도기는 볼을 받기 위해 더 우측 깊숙이 들어가게 돼. 그럼 왼쪽 풀백인 우도기가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말은 당연히 수비 입장에선 우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의 우도기 자리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수비까지 없으니 그곳은 텅텅 비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왼쪽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수비는 이미 우도기를 따라갔으니 축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동시에 왼쪽에 공간이 많아지면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손흥민과 존슨에게 매우 유리한 공간을 준다는 것이지.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훌륭했어. 그러면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 그럼 역시 수비가 따라오게 되겠지? 그때 쿨루셉스키는 다시 한번 손흥민 뒷공간으로 움직이게 돼. 한마디로 우도기의 움직임이 토트넘이란 팀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장면은 수비에 막혔지만 다시 한번 위협적인 공격을 하며 끝나게 되지. 이 장면도 마찬가지야. 나는 한 번씩 뉴캐슬이 수비를 할 때 박스 안에 뉴캐슬 수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뉴캐슬의 손해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박스 안에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뉴캐슬의 사이드백인 트리피어 입장에선 넓게 벌려있는 손흥민을 막기엔 매우 힘들어져. 우선 트리피어가 진작에 나와있지 않으니 손흥민은 당연히 큰 박스 안쪽까지 볼을 가지고 이동하게 돼.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돌파를 하며 크로스 준비를 하게 되지. 이 장면에서 뉴캐슬 수비진은 사람은 많지만 아무도 사람 체크를 안 하고 있어. 다 볼만 보고 있지. 그리고 실점을 하게 되지.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잘하는 것은 그들은 공격 시에 풀백들을 중원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공격 시 숫자도 늘릴 수 있고 속도 그리고 중원에서 싸움까지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론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이 장면에서도 포로가 볼을 받아주면서 공격이 진행됐고 마지막엔 공격에 실패했지만 반대쪽을 봐봐. 만약 크로스를 올렸는데 짧아도 수비 한 명에 비해 우리 팀 공격이 2명이나 있으며 크로스가 길었다 하더라도 우도기가 뒤에서 준비하고 있거든. 이렇게 사이드 풀백을 바깥쪽으로 돌게 하는 오버래핑이 아닌 언더랩을 통해 엄청난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토트넘을 볼 수 있지. 이것이 포스텍 감독의 악마적 설계였고 인버티드 풀백이지. 이 덕에 토트넘은 자신들이 지닌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을 통해 이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지. 히샬리송이 몇 번이나 큰 박스 안에서 기회를 놓쳤나 확신할 순 없어. 다만 나는 스트라이커가 공을 보고 침투하는 것을 좋아해. 이번에는 언더랩이 아니고 기존 자리에서 위치를 고수하던 포로가 침투하는 히샬리송을 보고 킥을 해줘. 그리고 볼을 잡은 히샬리송은 깔끔하게 처리하며 쉽지 않은 기회에 득점을 성공하지. 아마 이번 시즌 내내 득점을 하는 것은 히샬리송의 큰 목표일 거야.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풀백인 우도기와 포로 둘 다 공격진까지 올라가 있어. 그리고 이들은 뉴캐슬이 형성한 두 줄 가운데 꽤 넓은 공간을 노마크로 차지하고 있지. 결과는 어땠을까? 여유있게 돌아선 우도기는 재빨리 비어있는 포로에게 볼을 주었지. 마침 최전방에는 손흥민이 수비 한 명과 붙어서 침투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포로가 이걸 놓칠 리가 없었지. 그리고 결과는 알다시피 손흥민의 1대1 찬스. 결과적으로 골키퍼의 파울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지. 오늘 경기는 뉴캐슬 입장에선 매우 힘든 경기였어.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활약은 매우 환상적이었지. 특히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 부상을 당해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는 결국 오늘 득점에 성공할 뿐더러 리더십을 보이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 정말 포스텍 감독의 전술하에 토트넘은 완벽한 경기를 펼쳤어. 굿모닝 풋볼은 전 경기를 시청하며 좋은 자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